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21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컸지만 반등 시도가 나왔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모두 1000개 이상이었지만 그래도 하락 종목수가 250개 정도 많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틀, 2거래일째 지속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금융투자 매수 규모 큰 거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기관은 매도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피에서처럼 외국인은 매수 지속하고 있는 점 눈에 띄고, 또 금융투자도 기관의 전체 매매는 매도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투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전일 국내 증시요.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및 미국의 부양책 등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 컸지만 양시장 모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현물에서 2거래일째, 특히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의 선물에서 4거래일째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에 또 기관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코스피는 60일선을 지켰죠. 그리고 코스닥은 장중 2% 넘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에는 800포인트 수준인 전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세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인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한 SK 하이닉스가 무려 장중에 9만원 선을 살짝 넘어서는 모습도 보였었지만 종가는 오히려 1.74% 하락 마감했고, 관련 소식으로 오히려 낸드 관련 소재주가 강세를 보인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에 따른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최대 수혜주로 어디가 지금 부각되고 있죠? 네, 현대글로비스. 그래서 어제도 장중 무려 27%대까지 상승했다가 종가상은 좀 윗골이 달리면서 14%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특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화 환율이 전일 2.6원 하락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140원을 하회했는데, 이와 같은 원화 강세 국면은 외국인 매수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보면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시장은 부양책 협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합의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언급했죠. 양측은 이날 오후 3시 부양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그런 사실이 기대감을 키웠지만 오후 3시 이후에 다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한편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소송에는 공화당 법무장관을 둔 11개 주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구글의 분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은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상승한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도 이와 같은 소송, 소식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행인 거죠. 9월 미국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는 증가했지만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
종목별 좀 이제 보면요. 애플이 1.3% 상승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강보합, 뭐 테슬라가 뭐 경쟁 우려, 그런 전망 소식으로 한 2% 하락했고요. 인텔이 낸드 사업 매각 발표로 2%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정규장에서는 1%밖에 하락하지 않았지만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했고, 그래서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약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강보합, 니콜라도 1.2% 상승했는데요. 전날 매출 감소를 발표한 IBM,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자 6.47% 하락했고요. 메시지 업체 어디죠? 대표 스냅이 정규장에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 발표로 아까 보기엔 한 22%, 23% 상승 중에 있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 공장에 20억 달러 투입을 발표한 후에 6.7% 상승했고요. 컴퓨터 주변 기기 판매 업체인 로지텍은 양호한 실적 발표로 무려 15.8%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필립 모리스는 5.79% 하락했고, 로키드 마틴은 3%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실적에 따라서 크게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콜스가 6.6% 상승했고요. 윈 리조트가 3.98% 상승했고, 델타 항공 1.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좀 독일이 좀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좀 뭐 혼조세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0.5% 상승했고, 역시나 부양책 협상 시한을 앞두고 협상 타결 여부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무역 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일부 작용한 듯 보입니다. 중국 상해지수 0.47% 상승했죠. 초반 하락 출발했었지만 국내 증시처럼 오후장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산하 티몰이 11월 11일 광군제 사전 판매를 21일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내수 강세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유가가 1.5% 상승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부양책 타결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금가격 부양책 소식 기다리면서 0.2% 상승했고요. 주요 일정으로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연설이 있고요. 또 여러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또 베이지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 흐름 살펴보면요. 다선업지수 0.4% 상승했는데 5일선이 하락 중인데 전날 이와 같은 장대 음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윗꼬리는 달렸지만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또 반등 시도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무려 한 1.3%까지. 그래서 윗꼬리 달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반등 시도가 나온 점은 그래도 뭐 양호한 듯 보입니다. S&P 500도 5일선 여전히 하락 중이지만 뭐 다우랑 비슷한 모습. 좀 아쉽지만 그래도 흐름 그래도 뭐 선방했습니다. 나스닥은 캔들상 양봉이 아니고 3거래일째 음봉 보이고 있지만 뭐 그래도 21선에 올라오면서 하락하는 5일선과 상승 중인 21선 그 딱 중가운데 있는 거죠. 참 눈치 싸움이 커질 수 있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11,500 초반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렇죠? 캔들상 3거래일째 음봉 나오고 있지만 거의 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죠?
역시나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요.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에 대한 반독점 이슈가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 또 투자자들은 지속해서 부양책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선거 전에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요. 종목별 점검에서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가 시간외에서 하락 중인데 넷플릭스가 그간 많이 부각받았던 언택 관련주 중에 하나인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증시에 일부라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한 5.8% 하락 중이네요.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드디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요? 수치 중요하죠? 50만 대. 50만 대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목표 달성 가능성과 중국 시장의 전망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등이 단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국내 전기차 관련 부정적 이슈가 좀 많잖아요. 뭐 화재도 그렇고 뭐 대부분 주가들 좀 지지부진하고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필요하죠. 어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오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처럼 변동성이 커질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뭐죠?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원칙 있는 매매입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아도 종가상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엇박자 매매하기 쉽습니다. 그럼 계좌에 계좌 관리 악영향 미치겠죠, 그렇죠? 이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